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율이고 이 책 두 권으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 낸 책이 두 권인데 이 생의 원천은 쓸모없는 것들에 있다는 1년 전에 제가 쓴 책이고 이 영혼과 하루라는 책은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이걸 3일 전에 이거 바로 나온 거네요. 네,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휴학생의 신분이고 이 책을 쓰기 전에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쓰기 1년 전에 한 10개월 정도 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 여행에서 다시 돌아와서 1년 동안 좀 그리워하고 그 사이에 좀 연애도 하고 그리고 진로 고민도 하면서 조금씩 썼던 글들을 모아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제 여행을 한 10개월 정도 다녀오면서 그때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내가 좀 이런 감정도 내가 느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를 느끼면서 내가 앞으로 졸업을 하고 갈 수 있는 길이 되게 열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있어서 되게 낯선 거라고 해야 되나? 그 한 문장 한 문장 써내려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처음 제 감정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라는 이 섬에서 다른 여행자를 만났는데 그 여행자랑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파도가 되게 치맛자락같이 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되게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 친구는 원래 페이스북에서도 글을 되게 많이 쓰는 친구였고 제가 좀 동경하던 친구였는데 직접 눈앞에서 그런 사소한 비유를 들으니까 헉 하면서 나도 이 친구처럼 아니더라도 조금씩 내 감정을 잡아야겠다. 왜냐면 지금 그 순간은 어차피 다시 다른 나라로 가야 되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걸 좀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한 문장 쓰는 게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여행을 갔다 와서 사실 바로 어떤 단상집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대로면 졸업이고 이대로면 취직이고 이대로면 뭐 그냥 살아가게 될 텐데 그거를 제가 당장에 감당할 자신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터져 나온다고 해야 되나?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데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짧은 글들을 모으고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데 넌 어때? 그러려면 나는 이렇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것들은 모두 내가 고요히 아끼던 것들이었다. 생의 원천은 모닥불 앞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 산책을 하다 작게 내뱉어지는 노래, 스쳐 지나는 값싼 몽상, 터져버릴까 꾹 붙들어매는 오름 같은 것들에, 오래된 것들에 있다. 쓸모없는 것들에 있다. 제 책에서 가장 글은 제가 여행 다녀와서 일상을 살아내다가 좀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저 공간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글이에요. 제목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고요. 나는 자주 죽고 싶었다. 늘 죽는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었다. 언젠가 폐화 호수 앞 잔잔히 걸어가며 죽고 싶었다. 눈 덮인 살
눈 덮인 산 두 발로 견디며 어느 것 걸치지 않은 채 밤 파도 맞으며 죽고 싶었다. 또 한 번은 해물 수제비 안주에 맥주 마시며 죽고 싶었다. 그럴 때면 좋아 죽겠다던가 죽고 못 산다던가 하는 엎에 있는 말이 동그랗게 말아져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대신에 감당할 수 없는 마음 보르르 흐르기도 했다. 문 닫고 마음 닫고 살다 보니 갈수록 모르겠다. 영원에 남고 싶었나? 오롯이 그 장면 속 펄떡이며 살고 싶었나? 나는 과연 죽고 싶었나? 제대로 살고 싶었나? 이 첫 번째 책은 제가 되게 고민하고 우울해하고 막 길을 어디로 내야 될지 방황하면서 쓴 글들이 모인 책이에요. 그래서 좀 읽으실 때 인생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두 번째 책은 크게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이랑 가장 비교가 되는 게, 두 번째 책은 제가 평화로울 때 그 평안을 즐기면서 행복함을 담아내고 싶어서, 왜냐면 저는 보통 우울할 때 글을 쓰는 편이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해 라는 거를 좀 다른 표현으로 써보고 싶어서 모인 글들이 책이 되었습니다. 1부의 내용들은 사랑하고 있는 내용이고, 2부의 하루는 사랑이 끝났지만 나는 널 아끼고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썼던 글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랑이 항상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하는 편이라서, 영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사랑이 어쨌든 끝나고 나서 딱 지나고 보면 그건 전혀 영원이 아니라 단 하루의 기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혼과 하루라는 영화 제목도 있고, 이 단어 두 개가 합쳐짐으로써 좀 따뜻한 느낌? 평화로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제목은 윤의 햄버거 지론. 감자튀김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에 서울역을 가자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윤은 서울역을 가자 했다. 그것이 지금 내가 롯데리아 서울 역사 지점에서 양념 감자를 주문하고 있는 이유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302호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윤은 내 옆에 누워 우드포드 리저브라는 술에 대해 설명했다. 그 술은 섬사람인 윤이 섬을 다녀오며 사온 것이었다. 나무향과 바닐라 향이 은은하게 섞여서 내 입맛에 꼭 맞을 거라는 열변을 토하는 윤. 그리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나. 그런 술이라면 흥미가 없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들을 미워하니까 말이다. 내게 있어 세계란 무관심의 세계와 사랑하는 세계로 나뉘는데, 두 세계가 섞이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나는 왠지 허기가 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세계에 사는 윤이 위스키라는 무관심의 세계에 대해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경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오물오물 입술을 가만히 바라보다 감자튀김을 먹고 싶다고 말해버렸다. 그 말에 서울역에 가자고 대답하는 윤이다. 도통 어떤 의미에서 꺼낸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런 윤의 세계가 궁금하다. 왜 서울역에 가야 하냐고 묻는 것이 식상한 대답 같아 그저 알았다고 하며 침대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서울역이다. 제일 값싼 햄버거 세트와 양념 감자를 들고 플랫폼으로 나선다. 기차가 타고 내리는 것이 환하게 보이는 플랫폼의 2층 계단에 앉았다. 윤은 편의점에서 파는 500원짜리 얼음컵에 기어코 가져온 우드포드를 따른다. 우드포드는 너무 쓰고 윤은 또다시 설명한다. 한 귀로 흘리며 나는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러자 저기 기차가 떠난다. 그때 나는 고향 대구를 생각했다. 언제나 마음 쓰이는 고양이와 대구역의 포장마차, 프로스 커피에서 마시는 심야 커피가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 나는 기차역과 공항에서 자주 눈물을 흘렸다. 어김없이 괜한 눈물이 난다. 햄버거는 서울역에서,
나는 윤의 얼토당토하는 햄버거 지론에 터무니없이 엉엉 우는 나. 이렇도록 나를 엉뚱하게 울리는 윤의 세계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제일 처음에 그 글을 쓴 대상의 성이 윤이었어요. 그래서 읽으시면 이 한 권이 윤을 위한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그 윤이라는 친구는 되게 여러 명을 한데에 모은 가상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어릴 적 친구나 대학교 친구,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그곳에 다 모여 윤이라는 그 일화 하나하나를 넣었어요, 이 책에. 좀 무뎌지지 않고 싶어요.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내 스스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할 텐데, 그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우울과 고민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무뎌지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내가 뭘 얻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했었는데 결국 그 답은 약간 그거 하나인 것 같아서, 이때 내가 뭘 좋아했고 지금 내 삶의 화두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책을 처음 했을 때 어떤 글을 담을지, 내 글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내가 어떤 것에서 영감을 받고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 목차를 만들면서 정리가 되고, 요즘 내가 쓰는 글은 어떤 글이다 라는 게 눈에 확 보이더라고, 한 권 한 권 낼 때마다. 그래서 제가 누군지, 지금 내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독립출판을 하게 되면 그게 좀 좋은 것 같고,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낮다고 해야 되나?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물론 툴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처음에 저도 겁을 먹었었는데, 막상 생각보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보다 완전 차원이 다르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시도는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막 대량으로 인쇄를 안 해도 한두 권씩이라도 제 책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스스로 뭔가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의 용도라는 아니 에르노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되게 형식도 그렇고 안에 내용도 그렇고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이 그 아니 에르노와 마크 마리라는 두 사람이 연인이 같이 쓴 책인데, 형식이 두 사람이 여행을 가거나 한 공간에 있을 때 그 관계를 맺고 났을 때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는 거예요. 그 필름으로 40몇 장씩 찍어서 그게 다 모였을 때 그 사진을 인화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 14장을 가지고 와서 한 장의 사진을 각자의 시선으로 글을 썼다고 해야 되나? 근데 되게 내용이 보면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되게 외설적인 사진도 있고 그냥 벗은 옷가지들이 있는데 그 사진 속에서도 되게 인생과 연결해서 점점 퍼져나가는 내 글의 확장성까지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같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어떤 글을 함께 쓴다는 것, 그게 되게 그 형식도 되게 좋았어요.
나는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함께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쓰기, 그것은 하나가 되었다가 또다시 분리되는 행위다. 가끔 두렵기도 하다. 글이라는 자신의 공간을 내놓는 일은 자신의 성질을 내놓는 것보다 더 폭력적이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저 보문에 살면서 정말 보문 주민으로서 출세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제 글을 좀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나누면서 서로 주고받은 감정들이 저한테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직접 눈앞에서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봐서 좀 더 편안하게 행복했던 느낌을 받았습니다.